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한문 학습의 기초가 되는 한자와 한문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그림부터 좀 볼게요. 자, 가운데 그림 보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주로 올림픽 종목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 뭘까요? 활을 들고 뭔가를 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양궁이 되겠죠. 두 번째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축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 종목이 되겠죠. 네 번째, 라켓을 들고서 뭔가를 치고 있다. 배드민턴. 다섯 번째,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사이클 종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고대인들이 이런 그림 문자라는 것을 처음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뭘까? 결국에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모습과 실제와 가장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아주 먼 예전부터 한자라는 문자가 만들어졌을 텐데 과연 어떤 원리로 해서 한자들이 만들어졌을까를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상형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자,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상형이라는 원리도 있고요. 지사라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라는 원리도 있고, 그리고 형성이라는 원리도 있죠. 물론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네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형부터 좀 살펴볼게요. 글자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자로 먼저 좀 써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코끼리가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렇다면 이 상자는 뜻이 나오겠죠? 코끼리의 모습이니까 코끼리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양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뭐 모양 또는 모습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그대로 본뜬다 라는 뜻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모양 형자죠. 그러면 상형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본떴다. 그대로 본떴다 라는 거죠. 한번 적어 볼게요. 모양을 본뜬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조금만 좀 추가 설명을 하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거죠.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이다. 눈에 보여야 된다. 자, 우리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그리게 되면 보통 어떻게 그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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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습니다. 아니면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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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죠. 과거에 우리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색칠하는 것이, 빗금을 칠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점을 찍었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너무 동그랗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점이 찍혀 있으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서로 간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옛날 사람들이 뭔가 문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변해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글자? 예, 맞아요. 산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만들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문자를 만드는 원리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그런 원리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자식에게 뭔가 메모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책상 위에, 자,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 자,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라는 어떤 문장을 종이에다가 아니면 벽에다가 적어 놓고 싶은데, 지금 알고 있는 원리가 상형의 원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립니다. 책상 이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적혀 있는 이 위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참 고민을 합니다. 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현재 지적 수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고대인들은 이렇게 그림을 겹쳐서 그리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한 줄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런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원리가 두 번째 나오게 되는 지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사 똑같이 한자 풀이를 좀 해볼게요. 앞에 있는 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나올 겁니다. 뒤에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는 요즘에 우리가 일사자라고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일이나 어떤 사건, 뭐 상황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좀 풀이해 보면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뭐를 일이나 사건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일이나 사건, 뭐 개념 이거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이나 사건이나 개념 같은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상형의 원리와는 좀 다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예,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시다. 앞에는 구체적인 사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원리가 지사의 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서 점을 찍어줬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무슨 글자죠? 위상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뭔가가 있는데 아래쪽에 뭐가 있다라고 점을 찍어줬는데 무슨 글자가 됐습니까? 네, 아래 하자가 된 거죠. 무언가가 네모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라고 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글자로 만들어졌죠. 무슨 글자? 가운데 중자가 되는데 원래 의미는 뭐 속, 어디 어디 속 아니면 어디 어디 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개수를 헤아릴 때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선을 하나만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글자가 됐는데 한 일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수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선을 하나 더 그었는데 두 이자가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나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던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던 이 나무라는 한자가 있는데, 문제는 나무 저 밑에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를 한자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줬죠. 그래서 무슨 글자가 됐습니까? 맞아요. 뿌리. 뿌리 본자가 되는 거죠. 근본 본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자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상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원리다. 한자 예시를 보니까 자, 벼의 모습이 있고 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서 지금의 벼 화자의 모습이 되었다. 화살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했다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북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거북이 발가락도 많고 거북이 등껍질도 모양이 대부분 복잡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그렸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지사의 원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사의 원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추상적인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를 이용해서 점이나 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뭔가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점을 표시해서 위상자가 된 거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아래에 뭐가 있어서 아래라 하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무에 여기 적혀 있는 이 뿌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본, 근본본 이렇게 만들어졌다. 나뭇가지의 끝부분을 나타내는 것도 이렇게 나무 목자에다가 끝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끝말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자, 회의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리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회의의 원리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두 개 이상 어떻게 한다고? 결합한다고.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미 만들어졌던 한자들을 결합시킨다. 그런데 각각의 뭐를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든다 라는 원리.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회의의 원리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회의 이렇게 써봤는데 글자 풀이를 한번 해보죠. 앞에 있는 회라고 하는 글자는 모이다,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모았다. 뭘 모았느냐? 의를 모았다. 의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죠. 그러면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뜻을 모아놓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식으로 뜻 따기 뜻 이렇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만들어 놓았던 우리의 한자, 사람 인자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우리 만들어 놨던 나무 목자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뜻과 뜻을 모았다고 했으니까 각 한자의 뜻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요거는 나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나무 옆에 이렇게 딱 기대어 서 있구나. 과거 농경 시대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나무 그늘 옆에서 사람이 등을 기대고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이 글자는 쉬다라는 뜻이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글자죠? 밭이라는 뜻하죠. 밭 전자입니다. 이거에다가 이렇게 생긴 힘이 타는 한자를 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밭하고 힘이 합해졌어. 밭이랑 힘이랑 합해졌어.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새롭게 보통 남자들이 많이 힘을 썼구나. 사내의 남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불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한자, 이런 한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불하고 합해졌으니까 사람 불? 사람 불? 불하면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아, 소방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물에 있었어요. 자, 이거는 우물이라는 한자죠.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나타내는 이런 한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졌어요. 우물, 돌멩이 합해졌는데 우물 속에 돌멩이가 딱 빠졌구나. 우물 속에 어떻게 빠졌다고? 아, 퐁당 빠졌구나. 그래서 이 글자는 퐁당 퐁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만들어 놓았던 한자, 요런 한자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요런 글자가 있다. 자, 이 글자는 학을 뜻하는 글자예요. 날아다니는 학. 그런데 여기에다가 커다란 동그라미를 뜻하는 글자를 합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한자가 있는데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이 학을 뜻하는 한자가 같이 들어갔죠. 어, 새로 만들어진 한자. 무뜻이 어떻게 될까요? 학, 동그라미 합해졌구나.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학이 그려져 있는 거구나. 와, 그래서 이 글자는 500원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점점 헷갈리죠? 실제로 있는 한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회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자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잠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구분을 해서 적을게요. 자,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한자, 윗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는 아래 하자죠.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진 글자죠. 위라는 뜻하고 아래라는 뜻하고 합해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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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그래서 이 글자 위아래로 걷는 거 뭐죠? 카드, 카자가 되는 겁니다. 카드, 신용카드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합쳤다고 합시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어떤 거가 합쳐졌느냐? 수레를 뜻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뜻하는 한자가 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어?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사람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나. 아, 이 글자 엘리베이터 L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가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한자의 뭐하고 뜻부분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한자의 뜻부분을 합해서 어떤 원리?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드는 원리가 회의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두 개 이상 결합하되 각각의 뜻을 모아 새로운 뜻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를 회의자라고 한다. 글자 좀 살펴볼게요. 아, 풀이라는 뜻하고 밭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밭에서 풀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 새싹이 있어야 되는구나. 싹 묘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작을 소자하고 큰 대자랑 합해져서 요런 글자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에 큰 대자가 있어요. 그죠? 아래쪽엔 크고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뾰족할 첨이 되는구나. 뾰족해지는구나. 뾰족하다라는 뜻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나무라는 뜻이 도끼라는 뜻하고 합해져 가지고 나무를 도끼로 쪼개는구나 라고 해서 쪼개다 라는 뜻이 만들어졌죠. 뭔가가 서 있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두 개를 합했는데
같이 보니까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병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을 좀 바꿀게요. 자, 오늘은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총 배우는 원리는 상형의 원리도 있고 지사의 원리도 있고 회의의 원리도 있다. 형성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형의 원리라는 거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라는 원리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모양이 아주 간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형의 원리만을 가지고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원리가 지사의 원리였다. 지사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원리가 된다. 뭔가가 있었는데 그 위에 뭔가가 있다고 표현해서 지금의 윗상자가 만들어졌고 반대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 하자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원리가 지사의 원리였고 모양을 보면 알다시피 대부분 뭘 이용했습니까? 점이나 선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자가 만들어진 여러 개의 한자가 있을 테니까 이미 만들어 놓았던 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결합시키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결합의 원리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의의 원리입니다. 그죠? 결합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결합을 시키긴 하는데 기짐이 만들어진 한자의 뜻하고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 부분을 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드는 원리가 회의의 원리였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무 옆에서 쉬고 있으니까 쉬다라는 뜻이 만들어졌고 밭에서 힘을 쓰는 거니까 아마 사내들이 보통 힘을 쓸 것이다. 사내 남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그냥 재미 삼아서 형성의 원리 예를 든 한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한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자들을 활용해서 회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혀 다른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한자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